1월 24일 주식시장 하지슈. 지난해 주식 공모 발행액이 대여급 기업 공개 지연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작년 주식 공모 발행 실적은 10조 8,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IPO는 119건, 3조 5,9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사건 증가했으나 규모는 73% 감소했다. 대여급 기업의 상장 일정 지연으로 건당 평균 공모 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5건 9,962억 원, 코스닥은 114건 2조 6,035억 원이 각각 발행됐다. 유상증자는 65건, 7조 2,572억 원으로 같은 기간 6건 증가했으나 규모는 15.5% 감소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로 시설자금 수요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장별로 코스피가 16건, 5조 2,659억 원 발행에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코스닥, 비상장사, 코넥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회사채 발행액은 늘었다. 회사채 발행 실적은 총 4,288건, 234조 8,1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 일반 회사채는 446건, 43조 2,8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42.5% 증가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AA 등급 이상 우량물의 비중이 늘었다. 금융채는 2,810건, 174조 1,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고금리 예금 상품 만기 도래, 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은행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41조 3,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기업어음화 단기사채 발행액은 1,263조 9,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단기조달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화개미들이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격화로 맥을 못 추고 있는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의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을 미국, 일본 증시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 상하이 선전증권거래소에 투자한 주식 보관액은 지난해 12월 말 9억 7,279만 달러에서 이달 22일 9억 177만 달러로 7,102만 달러 감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말 16억 8,388만 달러와 비교하면 1년 사이 7억 8,211만 달러나 급감했다. 2년 전인 2022년 1월 19억 6,724만 달러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보관액 감소는 단순히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액 저하에서만 비롯된 게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22일까지 중국 본토 주식을 총 852만 달러어치 순매도했다. 이미 지난달 순매도 금액인 819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이들은 중국 본토 주식을 1913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도 중국 본토 상장 종목은 단 1개의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22일 기준 올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48개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미국 종목이었다.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시 외면은 올 들어 현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 탓에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수급 상황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실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올 들어 전 거래일까지 각각 6.86%, 11.49% 하락해 같은 기간 6.65% 내린 코스피 지수보다 낙폭이 컸다. 글로벌 고금리 국면에서도 올 들어 0.83%, 9.2%씩 상승한 미국 다우존스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와는 비교조차 힘들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2일 하루에만 2.68% 떨어지기도 했다. 중국 본토의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연 3.45%에 동결하기로 한 영향이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지수도 같은 날 3,218.90포인트까지 내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월 31일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 상황이 녹록지 않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엑스는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관련 상장 지수 펀드 10개를 대거 청산했다. 10개 종목의 순자산 운용 규모만 6,529만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근시일 내 증시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투자 심리도 당분간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도 주춤하고 외국인 매도 규모도 커 중국 증시 전망은 어둡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할 때도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소재 장비 개발에 중소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스마트 광학기업 IL사이언스는 송성근 대표와 가천대 소재 차세대 2차전지 R&D 센터의 고재환 박사가 공동 저자로 저술한 논문이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카본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IL사이언스와 가천대 연구진은 전고체 전지를 위한 차세대 음극을 개발 중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리콘 음극 고성능화 연구를 진행했다. 카본은 탄소재료 분야 및 저차원 탄소 기반 나노 구조를 전문으로 다루는 저널이다. 카본을 출간하는 엘스비어는 188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돼 1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과학, 기술, 의학 분야 전문의 아카데믹 퍼블리셔다.
이번 논문은 차세대 2차전지 R&D 센터의 고재환 박사, IL사이언스의 송성근 대표, 가천대학교 전지 및 에너지 변환 연구소의 윤영수 교수 및 석사과정 강하은 씨가 공동으로 저술해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리튬이온 배터리용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억제하고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활용하는 최근의 진전이다. 고재환 박사는 실리콘은 높은 이론 비용량, 낮은 작동 전위, 풍부한 자원 등이 장점으로 리튬과 마찬가지로 유망한 음극물질이라며 본 논문은 실리콘 음극의 고성능화를 위해 고강도 고전도성 카본 나노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활용한 최근 연구 동향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은 최근 개발된 고강도 고전도성 탄소 동소체로 제조 방법이 발견된 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제조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고성능 고안정성의 실리콘 컴포지트 전극 개발을 위한 기능성 물질로서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적용한 사례와 각 연구들의 평가 결과들을 정리했다. IL사이언스는 이 논문에서 소개된 연구들을 토대로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활용한 실리콘 컴포지트의 상용화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IL사이언스 관계자는 리튬 2차전지에서 가장 이상적인 음극물질인 리튬 음극과 실리콘 음극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 논문에서 다룬 카본 나노 소재뿐만 아니라 가천대 전지 및 에너지 변환 연구센터에서 개발 중인 고성능 이온 전도체를 활용한 고성능, 고안정성 실리콘 복합재 음극의 설계 및 제조도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시장에 상장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에펀드 파인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캐나다 ETF 운용 자회사인 호라이즌스 ETF스의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 등이다. 해외 주식 계좌가 있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선물 ETF도 거래할 수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현물 ETF 거래가 막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선물 ETF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ETF인 E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를 3,266만 달러 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국 종목 중 36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규모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고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돼 운용 보수가 낮은 현물 ETF에 비해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차근 얼물로 롤오버해야 하는 매매 비용에 따라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보수가 0.25% 수준인 데 비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는 0.95%로 거의 4배에 달한다. 또 현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투자에 나서기 전 해외 상장 ETF에 대한 높은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